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뿌잉뿌잉, 해보즈 특파원 정명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참 귀엽게 입으셨어요, 백수 형. 네, 의상실에서 뽀빠이를 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 엄마가 뽀빠이 얘기하면서 시금치를 그렇게 먹여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풀을 먹고 뚱뚱해지진 않아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건 종자가 달라서. 예. 시금치도 많이 먹고 다른 예. 것도 많이 드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네. 생각 못했네요. 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어딘가요? 네, SK이노베이션과 SO일 정유업계의 선두 기업입니다.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우리 영환 학생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네. 애들이 먼저 하는 말이 지금 뭐 내가 차가 있어야지 기름 매너러 가봐서 그 회사들을 알 텐데 그건 그렇지. 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반발도 좀 많았고요. 일단 근데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자체가 그 SK 주유소라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뭔가 뭐 크리에이티브한 창작 이런 걸 하는 방향으로 아예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좀 SO일은 저희한테 좀 친구 같은 그런 브랜드죠. 막 뭐 딱 하면은 노란 색깔, 초록색 네, 떠오르고 맞아요. 또 요즘 막 어딜 가나 캐릭터들도 막 있고 마트에도 막 그런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미지의 차이가 좀 대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백수 형은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어땠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대한 거 조사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냥 자기랑 가깝게 친숙하게 있는 것들이 더욱더 이제 와닿는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집 앞에 있는 주유소 때문에 맞아요. 네, SK 주유소가 좀 더 이렇게 친숙하고요. 어렸을 때 또 SK 주유소에서 알바도 또 해봤어요. 아 정말요? 네네, 여기 하는 거. 네. 고생하셨네요 진짜. 아 재밌어요. 저 이거 재밌더라고요. 하면은 하고 있으면 뭔가 상남자 같아가지고 아 정말요? 네, 약간 네. 기름 이렇게 얼굴에 묻히고. 약간 그래. 미국 영화 같은 느낌이 딱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름 재밌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가장 어려운 알바라고 이제 흔히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주유소 알바라는 그런 거는. 저는 해본 것 중에서 비교적 재밌는 편이었어요. 그래요? 정말요? 홍 쌤은 네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좀 구직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소비재, 제품에만 좀 매몰되니까 정유들 좀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수출 제일 많이 하는 상품이 뭘 것 같아요? 석유를 이용한 제품이요. 옷.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반도체. 달러를 제일 많이 버는 거죠. 반도체. 반도체가 1등이고요. 네네. 반도체가 항상 1등이에요. 그런데 네. 반도체가 2010년도 넘어서 딱 한 번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반도체를 눌렀던 상품이 오늘 이야기할 기름입니다. 석유가 한 번 그걸 눌렀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볼륨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향적으로 도전해야 될 업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어요? 네, 제가 또 마침 항상 중앙대 근처 친구들한테만 물어보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른 어디예요? 대학교 또 이제 공대생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네. 그 처음에 친숙한 이미지의 결과와는 다르게 좀 상이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요. 그러면 우선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진짜네요. 캠퍼스 네, 특파원 나름 관련성 정현입니다. 있는. 네, 이번 근데 주는 옷은 왜 차라리 더 대한민국 말을 하고 대표 있어요, 주요 그룹이죠. SO일의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과연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다시 가지고 알겠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다니까요. SK 이노베이션 대 SO일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호감이 가고 선호도가 있나요? 잘생겼다. 전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호감이 가지 않나. 형이에요? 아, 이유가 네. 있다면? 뭐 일 생기면 저 친구도 아무래도 저 선배나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핫하다고 해야 되나? 취업계 쪽에서 좀 그래도 네.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SK 약간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그렇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S51이 좀 친숙한 것 같아요. 아, S-OIL이요? SK 네. 이노베이션보다? 네. 네.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그게 둘 다 사실 기업 자체는 SK가 익숙하긴 한데 그렇죠. S51은 오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회사인지도 알겠고 CF도 기억이 나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들으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노베이션 혁신. 아, 저는 아무래도 SO일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S-OIL. 네. S-OIL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이 SO일이 우리 머릿속에 되게 광고가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S-OIL이 네, 진짜. 그렇죠. 저는 SO일. S-OIL. 네, S-OIL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는 둘 다 많이 들어본 진짜요? 브랜드긴 한데 그래도 SO일이 지나다니면서 훨씬 더 많이 본 기업이고 뭔가 SK 이노베이션은 광고 속에서만 봤던 그런 느낌이 강해서 좀 더 친숙한 SO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친숙해서. 네. 당연히 S-O일이죠. S-OIL을 고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전 SK 이노베이션이 주유소인 거조차도 몰랐고요. 네.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라 한번 단어에서 나왔던 친구 아닌가? 주유소라는 뜻이 포함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유소는 S-O일이죠. 노란색. S-OIL 하면 노란색. 네, 학생들의 의견 두 개를 봤고요. 그 영환 학생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좀 친숙한 면에서는 S-OIL이 되게 좀 우세했는데 이게 또 취업 면에서는 결과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 네, S-OIL 대 SK 이노베이션 16대 14로 S-OIL이 이겼습니다만 네네. 그 친숙함의 차이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 취업 면에서는 그래도 높은 표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간발의 딱 한 표 차이로 S-OIL이 좀 더 높은 표를 아까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좀 그쵸, S-OIL이 S-OIL 만. 앞서일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왔어요. 맞아요. S-OIL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S-OIL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취업선에서 아직 조사를 안 해본 친구들, 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TV에 보면은 되게 당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그쵸, 활용해서 다 광고를 나왔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노래도 있고 S-OIL이니까 그거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일단 친숙한 면에서 S-OIL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대 뭐 화공이나 네. 뭐 전자공학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의 활동 규모 이런 게 좀 더 높아서 거기다 그룹 자체가 SK라는 면을 좋게 봐서 네, 그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을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친숙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한국 최초의 석유 재벌을 꿈꾸는 제가 네, 대한민국 두 생긴 개 건 똑같아. 어디 파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네. 네, 대한민국의 두 이제 정유 회사에 대한 또 정보들을 또 얄팍하게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백수영 얼굴에서 나올 수 있... 네. 끊임없이 유전. 유전. 분장 선생님이 이거 할 때마다 놀라요. 또 이렇게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노베이션이네. 먼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네. 정보를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이 프로그램 하면서 네. 각 분야의 1등들이 어딘지 알아가는 재미들이 또 그쵸, 있어요. 네. 저도요. 그래요? 네. 정유 넘버원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맞아요. 네. 이 시장이 저는 뭐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없죠. 일반인들은 몰랐는데 모르죠. 어마어마한 시장이더라고요. 일단 이 정유업계 4사 네, 대표하는 4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올해 1사분기가 1조 9천억에서 2조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영업 이익이 매출 말고도 1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없거든요. 저도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1조가. 어떻게 몇 개예요 공이 도대체? 그러게요. 그중에 SK 이노베이션이 6,780억 원으로 선두래요. 네. 6,780억 원도 어떻게 생긴지 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업계 선두가 정말 맞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 그 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사이즈감이 정말 없거든요. 그쵸. 네. 구직자들은 뭐 100조나 1조나 똑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유 4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OIL 말고 네. 또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4사가 이제 우리 시장 과점하고 있고요.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7조 정도 작년 매출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1년 매출이 한 200조 정도 되고요. 단일 기업으로. 그다음에 농심이 1년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요? 네, 그다음에 CJ 그룹 토탈 매출이 3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 산업의 볼륨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 네.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삼성전자 매출 200조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농심이 1년 매출 2조니까 100년 동안 라면을 팔아야 그쵸. 삼성전자 1년 매출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죠?
저는 알면 안 됩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200조가 좀 넘는 수준이죠. 오, 210조에서 217조 말 정도. 와, 저 1%만 줬으면 좋겠어요. 1%가 어딘가. 다시 이야기했죠. 정유사상 그러시네요. 작년 매출 100조고요. 그다음에 총 영업이익이 한 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이 이 중에서 매출이 약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한 48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정유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장도 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SK그룹. 네, 그 그룹이 있기까지는 SK이노베이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SK그룹의 대표적인 계열사지요. 네, 신경 써서 그랬습니다. 네. 그게 너무 예쁘네요, 진짜로. 진짜 궁금한데 네. 그룹 내에서 SK 이노베이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SK가 우리나라 지금 세계 랭킹 3위거든요. 네. 삼성, 현차, 그다음에 SK인데 SK그룹 지난해 총 매출이 한 130조 정도 되고 1등 기업이 오늘 얘기하는 그 비중이 가장 큰 회사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여기 매출이 한 50조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가 한 20조 정도. 네. 그러니까 주유소는 사실 네트워크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19조 정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텔레콤이 이제 1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K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제일 큰 절대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연역을 보면 예전에 대한석유공사라고 해가지고 62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유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82년도에 유공으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7년도에 SK 주식회사 그리고 2011년도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사명이 계속 바뀌어 왔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자동차 업계와의 그러니까 다음 세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업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년도 때 기아 자동차하고 MOU 체결이 있었고요. 최근에 세계적인 부품회사 컨티넨탈과 함께 합자법인까지 설립할 만큼 정유 외적인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좀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노베이션 하면은 정유회사인지 좀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쵸. 네. 이름을 이렇게 짓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업 부분이 그렇게 간단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제가 말했던 기존의 정유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사업을 당연히 좀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기름 느낌이 나는 네이밍을 좀 피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 이 회사 SK 이노베이션의 실적 중에 이익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약 한 5대 2대 1 정도로 나뉘는데 5가 이제 가장 많은 SK 에너지 파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K 종합화학이 한 2 정도를 또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화학 제품들 그리고 SK 루브리컨츠 그러니까 윤활주 관련된 윤활제 관련된 부분들 시장이 제법 커요. 여기도 한 1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정유사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뭐 가솔린, 디젤 이런 것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화학 제품과 연계되어서 매출이 증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물론 SK는 SK 이노베이션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SK 마크가 달려있는 주유소가 중요한 거예요. 네. GS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보죠. 네. 네, 아까 그 원유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싸게 들여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핫한 것은 이란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원유의 효과를 가장 톡톡히 누리고 있는 기업이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정유 4사 가운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래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두 곳인데 네. 그중에서도 특히 SK이노베이션이 그 혜택을 굉장히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최근에 그 국제사회에 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의 변화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란 제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영환 학생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것도 예, 예. 확실히 아직까지는 제 주변 학생들이 연령층이 어리다 보니까 깊게까지는 모르고요. 이제 그쵸. 이란이 그런 제재가 해제됨으로써 그러니까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업들은 되게 크게 이익을 보게 됐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영향을 보는 기업 쪽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그런 데가 전망이 더 앞으로 뛰어나게 바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을 두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란은 적극적으로 이제 각국과 경제 교류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겠죠. 세계에서 원유 시장은 미국 쪽에서 새롭게 치고 나오는 셰일 파트하고요. 기존에 가장 저단가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 사이의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확 빠지다 보니까 사실 오페크 국가 중에 러시아가 막 국가 디폴트 위기까지 갔던 이유는 국가 산업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저유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이란이 이제 다시 국제 시장으로 조인을 하게 되니까 또 그동안 비축했던 원유들이 많단 말이야. 안 팔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저유가 기조가 더 오래 갈 거다. 이거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부정적 부분들도 같이 우리 산업에 미칠 거예요. 그런데 단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그럼 이란에 질 좋고 값싼 원유를 빨리빨리 수입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부터 이란과의 우리나라의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여러분 테헤란 너무 강남에 가보면 그것도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많은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오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요. 네.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를 볼 때 네. 물건 파는 광고들은 저 광고를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 광고는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 의견 보니까 그런 기업 광고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맞아요. 영향이 되게 저도 큰 것 같아요. 느꼈어요. S-오일. 네, S-오일 하면 광고 정말 잘하는 기업이라고 그쵸.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S-오일의 대표 캐릭터 구도일. 구도일. 아, 귀엽다. 네. 네. 구도일이 2012년에 도입이 됐고요. 이 캐릭터를 이제 구도일 패밀리로 확장을 해서 네. 고향 꽃박람회 화단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에 또 접목하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더라고요. 주말에 갔는데 딱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라니까 웃기네. 그 주유소 앞에 항상 있잖아요. 예. 네. 학생들도 구도일 캐릭터를 알고 있나 했는데 또 알고 있다니 다행인데 뭐 혹시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네, 학생들이 알게 되기까지는 좀 그래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2012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놀란 게 사실 저희는 거의 한 3이니까 2014년, 15년 그때쯤부터 제가 TV에서 보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부터 알게 됐거든요. 네. 정유소에 캐릭터가 있다는 게 친근하게 좀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캐릭터 효과가 있었을까요? 캐릭터 효과가 왜 필요했을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쟁하는 친구들이 어때요? SK, 네. GS, 네. 현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쟁하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네이밍들이에요. 네. 이건 SK야, 이건 뭐 GS야, 이건 현대야. 근데 S-오일은 여러분들 과거에 쌍용이고 네.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사우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기업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저는 네이밍이 아주 잘 나온 좋은 기름이란 뜻이잖아요. 구도일. 근데 그 표기 자체를 이제 외국계 기업답지 않게 한국식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밍을 잡은 부분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볼 때 비싼 돈 들어서 저런 광고를 왜 할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백스노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S-오일 사우디 기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네, 지난 20년 동안 S-오일의 성장을 견인해온 것은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라는 네.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작년부터 명실상부한 S-오일의 최대 단독 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홍쌤, S-오일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연영을 보면은 원래 시작은 이제 쌍용 정유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79년도에 정유탑을 설치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쌍용그룹에서 분리돼서 99년도부터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S-오일로 이제 회사가 바뀌게 되고 2015년도 때는 이제 아주 독자적으로 사우디 알람코에서 단독 최대 주주 역할을 진행하게 돼서 여기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알람코라는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일까? 네. 이 아람코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지금 상장이 안 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이 이제 조만간 지금 상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상장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 최고의 회사가 지금 구글이나 애플에서 아람코로 바뀔 겁니다. 규모는 거의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이 사우디가 전체 국가 재정에서 90%를 석유로 충당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국가의 에너지 사업을 좀 도맡는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S-오일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뭐 이 부분이 S-오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상장이 또 되게 되면 모기업의 자금이 굉장히 탄탄해지니까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백스노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제 노래 중에 타임머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와. 네, 아버지한테 예. 1999년쯤으로 아니 91년쯤으로 돌아가서 딴따라가 될 거예요, 그 노래. 그렇죠. 네. 예. 아,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네. 판교에 땅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싶다라는 맞아요, 내용의 맞아요. 가사가 그 노래 안에 있어요. 네, 맞아요. 타이틀곡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아마 이 대한항공이라는 기업도 이 타임머신이 아주 간절할 것 같습니다. 2013년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왜요, 네. 왜요? 대한항공이 2013년 말에요. 2조 원 규모의 S-오일 지분을 팔았어요. 팔고 이거를 어디다 투자했냐면은 어디다? 한진. 한진해운. 그렇죠. 근데 한진해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아니요. 지금 위기. 네. 네, 지금 완전 대위기잖아요. 예. 네, 도 아니면 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도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 굉장히 이 타임머신의 발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아이고, 이런 생각이 또 네. 듭니다. 그렇군요. 한지는 정말 여러모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S-오일을 선택하지 않은 게 진짜 후회막급일 것 같네요. S-오일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난 걸까요? S-오일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예.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난해 매출이 한 17조 8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8,7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1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론 이제 자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유가니까 정유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포워딩 업계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그런 투자 규모가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아파트 사고 땅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시장 수요라든가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구직자들도 그런 부분들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진짜? S-오일을 사실 SK 이노베이션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SK니까 그쵸. 대기업 그런 입사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SK니까. 기회가 되면 SK 이노베이션은 뭐 관심이 뭐 홍보팀 쪽은 네. 어떤 사람 뽑을 때는 네. 관심이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을지 기업 자체가. 네, 그렇지. 그런 오일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을지를 가지고 이런 거. 아, 네. S-오일에 대한 기업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S-오일이라는 기업에서 마치 그냥 기름만 주유소와 역할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마케팅적인 요소는 그런 없는 것인가 되게 궁금합니다. 기업 내에 그런 부서를 따로 채용해서 운영을 네네네. 하는지. 좀 제일 네. 궁금합니다. 아무리 S-오일이 친숙하다 해도 그래도 SK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이죠. 네.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해도 뭐 다른 그냥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처럼 비슷한 높은 대우를 받는지 그게 좀 같은 내용 많은 것이다. 저도 혹시 이 주유 기업이나 또는 취업에 대해서 대학생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선은 아직은 제가 차가 없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 주유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언제쯤 떨어질 것 차를 같은데, 탈수 좀 있을까요? 꿀팁을. 내일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이 친구 길에서 만나면 인사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요한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제 가장 많았던 질문이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광고가 상당히 그 학생들의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S-오일은 되게 광고를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마케팅 쪽에 많은 채용 인원을 두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좀 검색하고 알아봤더니 거의 다 화학 전공 네. 뭐 그런 전공생들만 아. 위주로 뽑아서 그런 그러네. 부서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티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네. 정유업 자체가 많이 안 뽑습니다. 그건 그 많이요? 업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업의 특징.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만드는 회사는요. 네. 세대가 바뀌면 그 라인을 다시 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 니즈가 수요가 많죠. 네. 그러니까 거기 대졸 취준생들이 가가지고 라인 셋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드는 제품들은 쉽게 말해 그냥 저 가솔린이에요. 디젤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생산 라인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치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력 채용이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물론 국내 영업도 여러분 이루어지지만 사실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도 뭐 진행을 하지만 주유소가 많이 나와 있으면 그냥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기름을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구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외 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물론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공대생들에 대한 티지가 있습니다. 그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 그 문과 학생들도 이제 지원을 가능한데 소비재 마케팅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패션업처럼 활성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1, 2, 사업만 바라보고 구직 활동을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원해야 할 다양한 산업재 기업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문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유리하다. 그런데 이제 화공 전공이라고 하면 또 학부 시절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또 열심히 도전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네, 아까 이거는 좀 이제 이 방송을 보셨으면 알 것 같은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학생들한테 인지도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얘기했던 질문이 하이닉스나 이런 유명한 SK 분류와 좀 처우가 다른지 직원 처우가 그런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계열사별로. 처우는 이 에너지 쪽은 원래 처우가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그런데요. 이 과점 시장, 그러니까 이동통신업계도 SK텔레콤 연봉이 높다라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지국을 쫙 누군가 깔면은 다음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제시설을 국내 공장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주유소까지 딱 셋업이 돼 있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처우라든가 복지 수준 같은 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학생들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활동 좀 했던 사람들 항상 이런 산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드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시영. 네, 오늘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에 떠드는 소문들을 좀 주워왔습니다. 주워왔어요. 네. 첫 번째로요. 정유사에 입사하는 것이 삼성전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사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학공학을 전공했어요. 아니면 이제 순수화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삼성을 쓸 때 어디를 쓰냐면은 반도체 쪽을 요즘 많이 써요. 안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쪽을 써요. 삼성은 정유사업은 안 하니까. 그런데 삼성이 채용 규모가 1년에 거의 한 8천 정도를 뽑으니까 그 숫자가 꽤 크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정유사를 다 지원을 하는데 정유사에서 뽑는 인원의 그 숫자는 제조업, 일반적인 제조업체들과는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그 수많은 화공 전공했던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취업이 사실 더 어렵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 바닥은 좀 확률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카드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유회사들이 국제적인 업무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카더라.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네, 외국어능이 물론 많을수록 그 아랍어 전공했던 제 학생들이 정유사를 많이 써요. 근데 물론 이제 그쪽에서 원유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뭐 SOL 같은 경우에는 본사 조직이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일부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기업들 중동 거래선과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 거의 다 영어로 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거기에만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안 좋을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취업이 되겠지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기술직이라고 하면 뭐 사실 어학이 그렇게 메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고학적인 부분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원유 산업이 국내 시장만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학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문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도전에 좀 보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백수영의 취향 저격 알아볼까요? 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네. 한반도에 공룡이 되게 많이 살았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석유도 안 되고 뭐 했을까요, 얘네는? 네. 참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정유업으로 이렇게 많은 영광을 이루어냈다는 게 저는 참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모지에서 이루어낸 영광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멋집니다. 좋습니다. 영환 학생 말씀 듣고 어때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주제 때 좀 되게 기가 죽었다 이런 감이 좀 있는 게요. 일단 두 기업 자체가 대체로 좀 공대생 위주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물론 이 방송을 하면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일찍이 알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되게 이게 어렵구나. 이 문과생으로서 이 바닥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복수 전공이나 뭐 상경계나 공대를 복수 전공하는 지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조기 졸업도 하면 빨리 취업 준비를 해서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고려해야 하는 게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학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저도 되게 대학에 와서 처음에 회의를 느낀 게 대학 와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근데 막상 왔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학년들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너무 되게 시험이 쉽고 어려워서 그런 이유 때문에 듣고는 싶은데 학점 따기가 걱정돼서 그런 과목을 피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 걸로 보면서 되게 배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복수 전공 같은 것도 되게 취업을 위해서 이런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홍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업에서도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적인 거를 본다는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너무 그동안 점수에 연연해오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되게 반성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네. 졸업연설 같았어요. 자서전 보는 줄 알았어. 학생 졸업 대표 그 연설 있잖아요. 아유, 아무튼 말은 참 잘하네요, 진짜. 홍쌤 한번 어떠셨어요? 저는 영환 씨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3.8이니까 3.9가 안 되네. 이거 정도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판단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나는 어느 정도 공부한 대학생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조선업 제가 이런 오늘 이야기했던 정유사 제 문과 학생들한테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뭐 기름 이런 거 모르는데. 그럼 다른 것도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공대생만 뽑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군대예요. 똑같아요. 여자 문과도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직무예요. 그러니까 제품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듯 유가라든가 거시경제 지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직견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전 또 해외 영업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는 나만의 준비 과정들을 두루두루 거쳤으니까 나는 이번에 정유 영업사원으로 도전하려 한다. 이 정도 설득 구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랐던 기업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취향저격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